중에 3년 이내 네. 이 재복역자 수가 연간 5,5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재범률, 재범률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확률이 네. 10년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죄명별 예. 재복용률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6%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절도인데요. 이것은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도,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이 한 18%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10년째 2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좀 깎아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나머지 비율들은 일단 교화가 잘 돼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 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뭐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또 이것도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 2012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수용자 10명이 토익 900점을 받았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예. 예, 특히 당시 응시자 중에 이제 최고점자를 보면 96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965점이요? 예.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나 봐요. 예, 이제 김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게 살인 미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3년째 복역하던 중에 이 토익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그 첫 토익 시험에서는 한 500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않고 진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해서 96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건데요. 이분이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사실이 밝혀진 뒤에 인터뷰 내용에서 달라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도소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범죄가 새로 창출되는 이런 좀 작은 부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와, 이 토익 960점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교도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교도소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교도소의 수용 정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악한 환경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정원 초과요? 네, 수용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감독관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좀 소홀하게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검은 교류를 이제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9세 미만 소년범 중 미결수는 성인 미결수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작년 2월에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의 특수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 지역 10대 소년 10명이 성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년 재소자들이 성인 재소자들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재학습하게 되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도시설당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교정시설 수용 현황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2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734.9명과의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